안녕하세요. 네, 김수영 기술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어떻게 부지를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농지 한 밭을 좀 알아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위 농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아무래도 뭐 제가 작용을 하는 것은 또 현재 여건상 또 쉽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전원주택 단지 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저는 30분을 넘지를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대중교통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뭐 자차를 가지고 이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술을 먹었다든지 뭐 기타 여러 사유 등, 또는 지인들을 초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가능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인 초청을 하게 되면은 좀 술을 먹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그 도심지라든지 그런 데랑 좀 틀린 부분은 대리운전을 부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있네요. 농지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은 좀 주변이 좀 외딴 지역에 있다든지, 물론 아닌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좀 밤에, 특히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섭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변에 주택들이 있고, 뭐 같이 그래도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고,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그 물가 상승률 이상 정도 되는 그 투자성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동식 주택이 아니죠, 부지를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왜 이동식 주택을 선정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40대거든요. 저하고 와이프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열심히 일할 나이고, 또 전원주택이라든지 세컨하우스에 대한 해서 열심히 거기 가서 뭐 살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컨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주로는 이제 주말이 되겠죠. 주말에 와서 뭐 봄 되면 이제 농사 준비, 텃밭에 농사 준비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여러 가지 나무도 좀 심을 예정이다. 과실수요. 나무도 좀 묘목도 심고, 또 현재는 그 마당 한쪽에다가 그 골프 연습장을 좀 사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3m, 3m 정도 되는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놨고요. 또 이것저것 규모가, 마당 자체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할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썼지만, 이러한 전원주택이라든지 세컨하우스에서 살려고 하면 더군다나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정말 부지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은 아주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향후에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규모를 뭐 한 15평에서 보통 25평 정도 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예전만큼 규모를 크게 해서 전원주택이라든지 세컨하우스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규모 작게, 땅 넓이 자체도 요즘에는 100에서 150평 정도, 좀 물론 제가 해보니까 땅이 넓으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그만큼 땅이 넓게 되면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잡초 뽑는 거 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힘들고요. 저는 마당 넓이가 텃밭으로 한 30평 정도 되고, 지금 잔디를 깔아놓은 면적이 한 15평에서 한 20평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잔디가 굉장히 잘 자라죠. 그래서 그 잔디 쫙 깎는 것도 뭐 제가 좀 몸으로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잘 못해요. 똥손이라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와중에서도 어차피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컨하우스를 그래도 예쁘게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잡초 무성하게 나와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윗집에 한 60 정도 되시는 이제 좀 저보다 이제 한참 한 20살 정도 좀 많으신 그 부부분이 계시는데요. 하남에 사십니다. 근데 집 자체가 한 30평, 4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이제 이동식 주택에서 막 짓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분도 그 경기도 하남시에 사시는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죠. 어, 이러한 이동식 주택이라든지 이게 있었으면 본인도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또, 지방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세컨하우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겨울에 그 난방비가 감당은 뭐 여유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당은 되지만 그 부분을 전혀 무시를 할 수 없는 정도 뭐죠? 무시를 못할 정도다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처럼 그 잘했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동식 주택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조금 아직은 뭐 그렇지는 간혹가다 그렇긴 한데요. 좀 실증을 좀 어떤 경우에들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증을 좀 쉽게 느끼는 경향이 좀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이 이동식 주택을 해가지고 지금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또는 그 이동식 주택 전에 만약에 큰 규모의 주택을 져가지고 졌는데 이게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좀 그렇다. 마음에 심적으로 변동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또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좀 변동, 좀 실증을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깔끔하게 또 처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물론 전원주택을 다 진 것을 사서 세컨하우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원하는 건축 디자인을 건축사와 상담을 해가지고 하고 본인이 짓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땅에 대해서 그 토지죠. 토지를 많이 건들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는 그럼 해당되는 건축물은 사람에 따라 다 취향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이동식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뭐죠? 컨테이너 하우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을 매매로 내놓을 수가 있고 이것을 원하는 사람한테 얼마든지 다시 제가 되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동식 주택만 떼어 놓으면 그 땅 자체는 이 이동식 주택이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 그 6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콘크리트 두께 자체도요. 60cm인가? 60에서 70 정도 센티미터 정도의 기초 두께밖에 기초를 타설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한 대분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거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차후에 이 토지를 다시 이제 판다고 하게 되면 제 토지를 사시는 분은 조금만 뭐 콘크리트를 깨낸다든지 해서 조금만 땅을 손대면 뭐 철거에 대한 그런 큰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주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동식 주택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의 이동식 주택 그 업체를 당연히 알아봤겠죠.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싼 거는 한 500만 원대의 이동식 주택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알아본 이제 이동식 주택은 거의 한 2천만 원 전후 정도 되는 그 주택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목에 다주택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이것을 주택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뭐죠? 지방세 포함을 하게 되면은 13% 이상이 되는 거죠. 취득가액에. 이건 추후 이제 나중에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겠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다주택자들이
그 주택을 추가로 취득을 하는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죠? 2주택 이상이 되게 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양도세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동식 주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컨하우스라든지 전원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근린생활시설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 근린생활로도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근린생활시설로 실제 건물 신축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 업체, 제 블로그를 보시게 되면, 제가 계약한 더 나은 공간 외에도, 저스틴하우스라든지, 촌놈 이동식 주택 외에 여러 군데 다녔었습니다. 근데, 최종, 마음에 드는 주택들을 몇 군데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내고,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나중에 무엇을 받아야 되죠? 네, 준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준공을 하려다 보니까, 이동식 주택에 있어서의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제목에 나와 있죠. 단열 기준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부지가 있는 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입니다. 양평군 양서면은 중부 지방에 대한 단열 기준이라는, 각 지역별로 추운 지역이 있고 아주 추운 지역이 있죠. 강원도 정말 아주 추운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그리고 남부지방, 여러 군데로 건축법에 따라서 이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해당 업체들과 상담을 해보니 상당수의 이동식 주택은요,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은 제일 까다롭습니다. 건축물 자체가요. 내야 되는 준공 서류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다 보니까 건축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는 단열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건축에 대한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큰 범위에 있어서는 건설이라고 하지만 그 토목 분야에 대한 기술사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 건축에 대해서는 저도 건축사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 이제 주워 들은 건 좀 있잖아요. 건설 업종에 거의 20년을 저 역시도 종사를 했다 보니 관련되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은 건설에 있어서의 단열 기준,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단열 기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저는 이거 친환경 주택이라고 했는데 저도 해당되는 내용, 디테일한 부분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있는 경기도 양평구는 중부 2권역이다 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평균 열 관리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 대한 부분이 있고 벽체, 창호, 그리고 지붕 여러 가지에 대한 단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준공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나는 단순하게 그냥 농막 형태로 갖다 놓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더 강화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내고 이에 대한 준공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동식 주택 업체에서 해당 되는 준공 처리 시점에서의 그 단열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기본적인 이제 계약할 시점에서 주택 디자인이었었고요. 제가 더 나은 공간이라든지 여기하고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대표님 여기 더 나은 공간 대표님하고는 이제 좀 아는 사이가 됐지만 저한테 간혹 가다가 더 나은 공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해당 업체에서 제가 블로그라든지 보시게 되면 더 나은 공간 주소도 있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쪽으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좀 전화 주시는 거는 제가 좀 사양하겠습니다. 저도 업무가 전화를 평상시에 많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반갑지는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 이미지에서 되어 있고요. 네, 관련되는 부분 또 제가 참고로 해서 이제 이동식 주택이라든지 세컨하우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농막으로 계획 중이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랑 좀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박준성 작가님인데 이분도 마찬가지 기술사님입니다.
토목을 전공하신 기술사님이고, 그래서 박춘성 기술사님이 뭐죠? 저서로 했던 5도 2촌 농막 세컨하우스 활용기 해가지고 이 책 한번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품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